조재윤의 마지막 발걸음이 안방극장을 눈물바다로 물들였다. 마지막까지 딸을 위해 눈물을 참아냈고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였다. 28일 방송된 JTBC 월화드라마 모범형사 8회에서는 사형수 이대철 재심의 마지막 이야기가 전개됐다. 2차 공판에서는 5년 전 여대생 살인사건의 진범을 밝혀내는 것보단 경찰이 사건을 조작해서 이대철을 살인자로 몰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다. 그런데 가족한테 칼을 겨눴다면 그놈은 배신자라며 문상범 서장은 강도창의 보직을 유치장 관리 업무로 변경시켰다. 이에 손발이 묶인 강도창 대신 강력도팀 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오지혁이 경매에서 고가에 낙찰받았던 시계가 사건 현장에서 남국현이 은닉한 증거품이라는 것과 이대철 택배 차량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모발이란 결정적 증거가 조작됐다는 점 두 가지를 입증해야 했다. 먼저 변지훈과 지만구가 이대철 택배 차량의 이동 경로, 점검 시기 등을 확인했는데 사건 발생 3일 후 차량 내부 청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피해자의 모발이 발견된 시점은 사건 발생 5일 후였다. 게다가 아빠와 함께 택배차를 타고 다녔던 이은혜 역시 당시 누군가 택배 차량의 뒷문을 열고 닫았다는 걸 기억해냈다. 누군가 사건 발생 5일 후 이대철의 택배 차량의 피해자의 모발을 가져다 놓았다면이라는 추측이 가능했다. 문제는 이은혜가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 설상가상시계에 대해 증언하기로 했던 정혜선 역시 남국현과 조성대의 협박에 도주하고 말았다. 진석영은 김기태 전 지검장에게 녹취 파일을 받았다. 그 안에는 정 검사님이 그 증거 덮자고 하셨잖아요 라는 문상범 서장과 당시 사건 담당이자 현재 재심을 맡고 있는 정상일 검사의 대화가 담겨 있었다. 이대철 사건은 경찰과 검찰이 함께 만든 작품이란 사실이 확인된 순간이었다. 이에 진석영은 우리 회사 단독이라던 유정석의 지시에 기사를 썼지만 단 한 줄도 실리지 않았다. 따져 묻는 그녀에게 유정석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님을 강조하며 이대철뿐 아니라 그의 편에 섰던 사람들 모두 경찰, 검찰이 악착같이 죽이려 들 거야 라고 대응했다. 자신 역시 밑바닥까지 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진석영은 침묵을 선택했다. 재심에 이길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숨긴 이 선택이 후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궁금해지는 순간이었다. 마침내 마지막 공판이 시작됐고 드디어 강도창이 나섰다. 그는 동료의 죽음 때문에 이성을 잃고 수사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확신하냐는 질문엔 아니오라고 답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되돌리길 바라는 형사 강도창의 진심이었다. 또한 사건 당시 흉기를 분실했던 사고까지 언급하자 재판은 승소에 가까워지는 듯했다. 그러나 검사 측의 요청으로 증인석에 오른 윤상미가 재판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증거품을 분실한 사람은 본인이며 차 트렁크에 있던 걸 깜빡했던 것이라고 증언한 것. 윤상미는 강도창에 대해 동료들뿐 아니라 잡혀온 용의자들에게까지 모두 인간적이었다며 후배의 잘못을 숨겨주기 위해 위증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덧붙였다. 그리고 정상일 검사는 이를 악용했다. 강도창에게 객관적인 이성보단 인간적인 감성이 앞서는 형사라는 프레임을 씌워 그의 증언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 그런데 점점 악화돼가는 상황을 지켜보던 이대철이 저에게도 진술 기회를 주십시오라며 윤지선은 안 죽였습니다. 하지만 장진수 형사는 제가 죽인 게 맞습니다라고 진술 충격을 안겼다. 공판이 시작되기 전 우발적 살인은 최고형까지 가지 않습니다라며 감형해주겠다던 정상일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 기다렸다는 듯 정상일은 피고인 그 제안 5년 전 저한테 했던 것 아닌가요? 라며 승자의 미소를 띄었다. 더 이상 상황을 뒤집을 만한 방도는 없었다. 재판은 패소했고 사형수 이대철의 원심이 확정됐다. 사형이 예정대로 집행된다는 의미였다. 그럼에도 다 내 잘못이라는 이대철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강도창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까지 눈물 고인 얼굴로 웃어 보였다. 사형 집행 당일 이대철은 죽음이란 두려움 앞에 다리가 풀릴 정도로 휘청거렸다. 그때 은혜 결혼할 때 손잡고 들어가 주실 거죠? 라는 이대철의 부탁에 대한 답인 듯 강도창이 이은희의 손을 꼭 잡고 나타나 그를 지켜봤다. 이대철은 이제 됐다는 듯 부추김 없이도 홀로 담담히 걸어나갔다. 딸에게 끝까지 휘청거리는 아빠가 아닌 당당했던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 가운데 이날 방송말미 윤지선 살인 사건의 진범이 밝혀졌다. 폭우가 쏟아지던 늦은 밤, 외곽도로 밑에 사체를 던진 사람은 바로 오종태였다. 그런데 은밀하게 만난 남국현에게 윤지선을 죽인 사람은 알겠어요. 근데 장진수 형사는 누가 죽인 겁니까? 라고 물었다. 장 형사 살인의 진범은 따로 있다는 걸 암시하며 또 다른 의문을 폭발시킨 순간이었다. 모범 형사 조재윤의 마지막 발걸음이 안방극장을 눈물바다로 물들였다. 마지막까지 딸을 위해 눈물을 참아냈고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였다. 시청자들도 함께 숨죽일 수밖에 없었다. 28일 방송된 JTBC 월화극 모범형사 8회 시청률은 전국 5.1%, 수도권 6.3%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월화극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사형수 조재윤 재심의 마지막 이야기가 전개됐다. 2차 공판에는 5년 전 여대생 살인사건의 진범을 밝혀내는 것보단 경찰이 사건을 조작해서 조재윤을 살인자로 몰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다. 그런데 가족한테 칼을 겨눴다면 그놈은 배신자라며 손종학 서장은 소년주의 보직을 유치장 관리 업무로 변경시켰다. 손발이 묶인 소년주 대신 강력도팀 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승조가 경매에서 고가에 낙찰받았던 시계가 사건 현장에서 양현민이 은닉한 증거품이라는 것과 조재윤 택배 차량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모발이란 결정적 증거가 조작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다. 먼저 김지훈과 정순원이 조재윤의 택배 차량 이동 경로, 점검 시기 등을 확인했다. 사건 발생 3일 후 차량 내부 청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피해자의 모발이 발견된 시점은 사건 발생 5일 후였다. 게다가 아빠와 함께 택배 차를 타고 다녔던 이하은 역시 당시 누군가 택배 차량의 뒷문을 열고 닫았다는 걸 기억해냈다. 누군가 사건 발생 5일 후 조재윤의 택배 차량의 피해자의 모발을 가져다 놓았다면이라는 추측이 가능했다. 문제는 이하은이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설상가상 시계에 대해 증언하기로 했던 안시아도 양현민과 조재룡의 협박에 도주했다. 이에 의하는 손병호 전 지검장에게 녹취 파일을 받았다. 그 안에는 정 검사님이 그 증거 덮자고 하셨잖아요 라는 손종학 서장과 당시 사건 담당이자 현재 재심을 맡고 있는 이도국 검사의 대화가 담겨 있었다. 조재윤 사건은 경찰과 검찰이 함께 만든 작품이란 사실이 확인된 순간이었다. 이에 이엘리아는 우리 회사 단독 일하던 지승현의 지시에 기사를 썼지만 단 한 줄도 실리지 않았다. 따져 묻는 그녀에게 지승현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님을 강조하며 조재윤뿐 아니라 그의 편에 섰던 사람들 모두 경찰, 검찰이 악착같이 죽이려들 것이라고 대응했다. 자신 역시 밑바닥까지 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이엘리아는 침묵을 선택했다. 재심에 이길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숨긴 이 선택 이후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궁금해졌다. 마지막 공판이 시작됐다. 소년주가 나섰다. 그는 동료의 죽음 때문에 이성을 잃고 수사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확신하냐는 질문엔 아니오라고 답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되돌리길 바라는 형사 소년주의 진심이었다. 사건 당시 흉기를 분실했던 사고까지 언급하자 재판은 승소에 가까워지는 듯했다. 그러나 검사 측이 요청으로 증인석에 오른 신동미가 재판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증거품을 분실한 사람은 본인이며 차 트렁크에 있던 걸 깜빡했던 것이라고 증언한 것.
신동리는 손현주에 대해 동료들뿐 아니라 잡혀온 용의자들에게까지 모두 인간적이었다. 후배의 잘못을 숨겨주기 위해 위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도국은 이를 악용했다. 손현주에게 객관적인 이성보단 인간적인 감성이 앞서는 형사라는 프레임을 씌워 그의 증언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악화돼가는 상황을 지켜보던 조재윤이 윤지선은 안 죽였습니다. 하지만 장진수 형사는 제가 죽인 게 맞습니다라고 진술에 충격을 안겼다. 공판이 시작되기 전 우발적 살인은 최고형까지 가지 않습니다라며 감형해주겠다던 이도국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 기다렸다는 듯 이도국은 피고인 그 제안 5년 전 저한테 했던 것 아닌가요? 라며 승자의 미소를 띄었다. 더 이상 상황을 뒤집을 만한 방도는 없었다. 재판은 패소했고 사형수 조재윤의 원심이 확정됐다. 사형이 예정대로 집행된다는 의미였다. 그럼에도 조재윤은 다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손현주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까지 눈물 고인 얼굴로 웃었다. 사형 집행 당일 조재윤은 죽음이란 두려움 앞에 다리가 풀릴 정도로 휘청거렸다. 그때 은희 결혼할 때 손잡고 들어가 주실 거죠? 라는 조재윤의 부탁에 대한 답인 듯 손현주가 이하은의 손을 꼭 잡고 나타나 그를 지켜봤다. 이제 됐다는 듯 부축 없이 홀로 담담히 걸어나갔다. 딸에게 끝까지 휘청거리는 아빠가 아닌 당당했던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마지막 발걸음은 심금을 울렸다. 방송 말미 윤지선 살인 사건의 진범이 밝혀졌다. 폭우가 쏟아지던 늦은 밤, 외곽도로 밑에 사체를 던진 사람은 바로 오정세였다. 은밀하게 만난 양현민에게 윤지선을 죽인 사람은 알겠어요. 근데 장진수 형사는 누가 죽인 겁니까? 라고 물었다. 장진수 형사의 살인 진범은 따로 있다는 걸 암시하며 또 다른 의문을 폭발시켰다. 반전 엔딩이었다.